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터널 안 전선로에서 사람이 상시 통행하는 터널 안에 전선관 시스템 공사 방법 3가지 쓰시오. 다 저압입니다.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압 터널 안인데 전선관 시스템이에요.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하시는데, 우리가 일단 저압이라고 하면은 저압 터널 안 공사는 애자와 금속과 합성수지가 금속재 가요전선관과 케이블 공사인데 전선관입니다. 그러면 애자 공사와 케이블 공사는 전선관이 아니죠. 그래서 3가지라고 하면은 금속관, 합성수지관, 금속재, 가요, 전선관 공사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격 부담이 50A인 변류기의 2차에 연결할 수 있는 최대 합성 임피던스 값입니다. 우리가 변격 부담 50A는 피상전력이고 임피던스를 구합니다. 근데 변류기 2차 전류는 우리가 5A인 거 알고 있죠. 따라서 P는 I제곱 Z고 Z는 I제곱분의 PA인데 변류기 2차 전류는 5A니까 5의 제곱분의 25 하면 2ohm이다 는 것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KSC IEC 60529에 관한 사항이다. 다음 보호에 대해서 X1, X2는 어떤 보호를 나타내는지 의미를 쓰시오 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IP가 뭐냐면 IP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IP는 I in ingress protective, protection. 그래서 침입 보호예요. 침입으로부터 보호한다. 그러면 앞에는 뭐냐? 고체의 침입. 뒤에는 뭐냐? 액체의 침입이에요. 고체는 뭐다? 고체는 먼지, 액체는 물이죠. 근데 이 문제 보세요. 가나가 뒤에가 가고요. 앞에 게 납니다. 이래서 좀 함정 같은데 좀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가는 뭐예요? 가는 X2예요. 물. 그래서 위험한 영향을 주는 물의 침투.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한 빗방울도 있을 것이고 엄청 많이 쏟아지는 빗방울도 있을 것이고 물의 자체 침수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0에서 9단계 정도까지 있고 나는 뭐냐면 먼지라 그랬죠. 분진 침투요. 분진 침투. 그래서 나도 0에서 6단계까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6이다. 그러면 완전 방진. 먼지로부터 완전 커버를 할 수 있는 완전 방진. 이런 것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X1은 위험의 X1 같은 경우는 분진의 침투, X2는 위험한 영향을 주는 물의 침투.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사율 50%, 흡수율 25%인 완전 확산성 구형 글로브의 중심에 있는 광원의 2000루멘의 빛을 비추었을 때 글로브에 투과되는 광속을 구하시오입니다. 이 문제는 쉽게 볼 수도 있는데 좀 까다로운 게 있죠. 보세요.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구형 글로브가 있고 여기에 중심에 이런 광원이 있습니다. 광원에서 이렇게 2000루멘의 광속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어떤 광속은 이렇게 투과를 할 것이고 어떤 광속은 이렇게 흡수를 할 것이고 어떤 광속은 이렇게 반사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투과되는 광속이니까 전체 광속에서 투과유만 곱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이 반사되는 부분 있죠. 이렇게 반사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반사가 벌써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사됩니다. 그럼 반사되는 게 다시 투과될 수도 있죠. 여기서 또 반사됩니다. 반사되는 게 다시 또 투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러브에서 구형 글러브에서는 글러브 효율이 있습니다. 글러브 효율을 적용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좀 까다로운데 보세요. 투과 강속은 뭐냐면 투과 강속은 전체 광속 곱하기 글로브 효율까지. 다시 일단 글로브 효율
그게 뭐냐면 1-로우분의 타우입니다. 1-반사율분의 투과율이에요. 문제에서 반사율과 흡수율을 알고 있는데 투과율은 모르죠. 투과율은 뭐다? 전체 1에서 반사율과 흡수율을 빼면 투과율이 0.25요. 즉 전체 광속 중에서 0.25만큼 투과되는데 구형 글로브에서는 글로브 효율이 있습니다. 1-반사율분의 투과율, 즉 1-0.5분의 0.25를 하면은 2분의 1, 즉 우리가 발사하는 광속 중에서 50%가 투과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투과 광속은 2000 곱하기 2분의 1에서 1000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투과율 0.25니까 투과 광속은 1000 곱하기 0.25에서 250이구나. 근데 완전 확산성 구형 글러브 중심에 있을 때는 글러브 효율을 꼭 고려해 주셔야 된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서지 흡수기에 대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1번 서지 흡수기를 설치하는 이유, 2번 서지 흡수기의 설치 위치. 이건 그림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서지 흡수기는 위치부터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VS, V12, V가 뭐예요? 진공 차단기요. 진공 차단기는 우리가 개폐할 때 이상전압이 굉장히 높게 발생합니다. 큰 이상전압이 발생해요. 그리고 몰드 변압기는 이상전압에 약합니다. 그런데 진공차단기도 많이 사용하고 몰드 변압기도 많이 사용하는데 얘는 이상전압 높고 얘는 이상전압 약하니까 이 사이에 이런 서지 흡수기를 설치합니다. 따라서 이 서지 흡수기를 설치하면은 높은 이상전압 V12가 개폐 시 큰 이상전압 발생한다고 했는데 개폐 서지 등 이상전압으로부터 이런 몰드 변압기 등의 2차 기기를 보호하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위치는 개폐 서지를 발생하는 차단기의 후단과 보호하고자 하는 기기의 전단 사이에, 이 사이에 서지 흡수기를 설치한다. 그림도 외워주세요. 그림 외워주셔야 되고 설치 목적, 위치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형 삼성 회로를 운전하는 유도 전동기에다 이 회로에 접촉한 두 개 전력계 및 전압계 지시값이 전력계 6.4kW, 전력계 1은 6.4kW, 전력계 2는 2.5kW, 전압과 전류는 200V 30A일 때 다음 물으면 답하시오입니다. 먼저 역률은 어떻게 해요? 역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고 역률을 90%로 계산하기 위한 캐패시터 용량 얼마? QC는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입니다. 탄젠트는 뭐다?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탄젠트 세타 2는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W1, W2 이전력계법이죠. 이전력계법에서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인데 유효전력은 W1 플러스 W2. 피상전력은 2배의 루트 W1 제곱 플러스 W2의 제곱 마이너스 W1 곱하기 W2 곱하기 100% 하니까 대입만 잘해주시면 돼요. 잘해주시면 79.66%니까 약 0.8입니다. 0.8인데 답은 이렇게 79.66% 써주시고 그 다음 캐패시터 용량 뭐라고 했어요? P의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죠. P는 얼마예요? 앞에서 구한 W1 플러스 W2입니다. 그래서 6.4 플러스 2.5 하니까 8.9. 코사인 세타 얼마였어요? 처음에 역률 0.8이었죠. 0.8. 코사인 세타 0.8일 때 사인 세타 0.6. 그리고 계산해야 될 역률은 0.9고 사인 세타는 루트 1 마이너스 0.9에 제곱하면은 답은 2.36kVA가 우리가 계산하기 위한 캐패시터의 용량이고 너무 자주 나오는 계산 문제입니다. 꼭 정리하고 문제가 나왔을 때 자신 있게 맞출 수 있도록 많은 연습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계통에서 기기 외함 A점에서
완전 지락이 발생했을 경우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단 인체 저항은 3,000옴입니다. 등과 혈원만 그리면은 괜찮은데 보세요. 전류가 이렇게 그러죠. 전원에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따라서 사람이 접촉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얼마요? 100옴이고 10옴입니다. 이랬다가 사람이 접촉을 했죠. 사람 접촉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사람 인체 저항이 3,000옴이요. 만약 사람 접촉했다 그러면 이렇게 3,000옴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문제에서 이 기기의 외함에 인체가 접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외함의 대지전압이요. 외함의 대지전압 뭐예요? 외함의 대지전압. 외함부터 대지 사이 전압은 100옴에 걸리는 전압이죠. 따라서 얼마? 전체 전압 100이요. 전체 전압 100볼트에서 100옴과 10옴 중에서 100옴에 걸리는 전압만 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R1 플러스 R2분의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전체 전압. 그래서 10 플러스 100분의 100 곱하기 전체 전압 100 하니까 90.91V. 그래서 사람이 접촉하고 있지 않을 때 이 외함에는 90V의 전압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사람이 만졌을 때 위험하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접촉하고 있지 않을 때 외함 대지전압 9.91V고 두 번째 기기 외함의 인체 접촉 시 인체에 흐르는 전류가 10mA 이하로 하려면 외함에 시공된 접지공사의 접지장 R2의 최대값은 얼마냐? 다시 그림 그릴게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등가위로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죠. 여기에서 보세요. 인체 접촉 시 인체에 흐르는 전류가 10mA,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0mA 이하로 하려면 R2 외함에 시공된 접지공사의 접지장 R2의 최대값, 이 저항값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보세요. 전체 전류를 구하죠. 전체 전류. 전체 전류는 R2 플러스 R R2 플러스 인체 저항 분의 R2 곱하기 인체 저항하면 이 부분 저항이죠. 그것과 이 저항 하면 전체 저항입니다.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 하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나오죠. 곱하기 지금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뭐예요? R 플러스 인체에 흐르는 저항분의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R 곱하기 전체 전류 하면 이 값이 이 전류 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게 뭐예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R2 곱하기 R3분의 V가 이거 이 값이 여기에 흐르는 전류, 전체 전류예요. 전체 전류고 그 중에서 R2 플러스 R3분의 R2가 뭐다? 이거 곱하기 R2 플러스 R3분의 R2가 이 전류가 10mA를 넘지 않도록 하려면은 그때 이 R2가 얼마여야 되는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를 보시면 QR코드 있죠. QR코드에서 카메라 화면 여셔가지고 QR코드 딱 비치면 제가 촬영한 계산기 사용법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계산하시면 실수가 더 많고 1차식이긴 하지만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요. 이 영상 들어가셔서 이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에 대한 계산기 사용법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계산기 사용법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4.295미 되면은 인체에 흐르는 전류가 10mA를 넘지 않는다. 예,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엇을 결정할 때 쓰는 식인가? 단 L은 송전거리, P는 송전전력입니다. 얘가 뭐요?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구하는 스테일식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결정할 때 쓰는 식인가? 송전 전압. 스테일식은 경제적인 송전 전압이고, 이때 주의할 것, L은 킬로미터, P는 킬로와트, 전압 V는 킬로볼트가 된다. 전부 킬로라는 것. 계산 문제로도 나오고요. 공식 자체로 묻고, 지금처럼 명칭 물을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송전압 V는 5.5 루트 0.61 플러스 0.01 P.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3선식 배전솔로의 역률 0.8, 출력 120kW인 삼상 평형 유도부하가 접속되어 있는 경우 부하단의 수전전압이 3000V, 배전선 한조장이 6옴, 리액턴 4옴일 때 송전단 전압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보세요. 삼상 3선식 배전솔로가 있습니다. 삼상 3선식이고 이렇게 리액턴스도 있죠. 보세요. 지금 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 송전단 전압이에요. 송전단 전압인데 여기에서 전압강화 발생하죠. 그리고 부하의 수전 전압이 3000V고 저항 6, 리액턴스 4요. 그리고 출력이 120kW, 역률이 0.8입니다. 0.8이면 송전단 전압 어떻게 구합니까? 송전단 전압 VS는 수전단 전압 플러스 전압 강하죠. 수전단 전압은 3000이니까 어렵지 않고요. 전압 강화 뭐요? 전압 강화는 V분의 P에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 그럼 다 구했죠. 일단 VR은 3000, V도 3000, P는 120kW, R은 뭐요? 6이고 X는 4입니다. 탄젠트 세타는 뭐요?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코사인은 얼마? 코사인은 0.8이니까 0.8, 사인은 0.6, 0.8분의 0.6. 따라서 3000 플러스 3000분의 120 곱하기 15의 3승이고 R 플러스 X의 탄젠트 세타만 해주시면 3360V 송전원 전압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는데 그림 안 그리셔도 되는데요. 시험장에서 떨리고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실까봐, 실수를 하시게 되면은 뭐 그냥 엄청 쉬운 문제인데 플러스가 아니고 완전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귀찮으시더라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나면 굉장히 마음도 좀 편해지고요. 실수도 적게 됩니다. 그래서 귀찮지만은 한번 본인 실수가 많다 생각되시면은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발변연소의 모선보호 계산 방식 3가지만 쓰시옵니다. 모선보호 계산 방식입니다. 모선보호 계산 방식은 이렇게요. 일단 VI 차, VI 차. 그 다음에 방위비, VI 방위, 차비. 무슨 말이냐면 전압 차동, 전류 차동, 방향 비교, 위상 비교. 그래서 전류 차동, 전압 차동, VIP, VI 차, 전압 전류 차동. 그 다음에 방향과 위상, 방위 비교, 방위비. 그래서 발변전소 모선보호 계산 방식 3가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전선 지지점에 고저차가 없는 곳에서 경관의 이도가 각각 2m와 8m인 동일한 장력으로 가설되어 있다. 여기에서 중간 지점의 전선이 이게
끊어져서 이렇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선의 처짐 정도 이도를 구하시오. 묻고 있는 건 이겁니다. 묻고 있는 건 이거 dx라고 했을 때 dx가 얼마냐.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요. 지금 여기에 L1, 여기에 L2, 전선의 길이 L2요. 그리고 이 전선의 길이가 L이라고 하면은 이것 L1 플러스 L2 한 것이 L이다. 이거. L은 L1 플러스 L2와 같다. 이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동일한 장력으로 가설되어 있다. 동일한 장력. 이거 T1이라 하고 이거 T2라고 했을 때 T1, T2가 같다. 이 개념을 가지고 풀어주셔야 됩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풀이 과정을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선의 길이는 전선이 떨어져 쳐지게 된 전후가 이때 L1, L2 더한 게 L과 같다. 따라서 L은 전체 이 L은 L1 플러스 L2죠. L은 뭐요? S1 플러스 3S1분의 8D1의 제곱. L2는 S2 플러스 3S2분의 8D2의 제곱이고 이것 S1과 S2를 합한 것은 이 전체 S와 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떨어진 후는 뭐냐면 전체 전선 L은 3S분의 8dx의 제곱.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dx요. S 플러스 3S는 8dx의 제곱이고 S는 S1 플러스 S2. 그 다음에 여기에서 S는 뭐다? S1 플러스 S2고 8dx 제곱이면 보세요. 여기에서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이 L이나 여기서 구한 이 L이나 똑같잖아요. 맞죠? 똑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S1, S2 없애버리고요. 3분의 8도 없애버릴 수가 있죠. 3분의 8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남느냐? S1분의 D1의 제곱 플러스 S2분의 D2의 제곱한 것이 S1 플러스 S2분의 DX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게 뭐다? DX죠. DX. 따라서 DX의 제곱은 S1 플러스 S2가 1로 넘어가면 되죠. 얘가 이렇게 넘어가니까 S1분의 D1의 제곱 플러스 S2분의 D2의 제곱 곱하기 S1 플러스 S2. 그래서 이 식을 놔둡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느냐. 이때 장력 T1과 이때 장력 T2가 같다고 했죠. 우리가 2도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2도 D는 8T분의 WS 제곱이니까 T는 8D분의 WS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 장력과 이 장력이 같으니까 8D1분의 WS1의 제곱은 8D2분의 WS2의 제곱이에요. 따라서 지금 요거를 넘겨볼게요. S 넘겨보면 S1의 제곱분의 S2의 제곱을 하면 어때요? 지금 D 요게 넘어가죠. D1분의 D2가 됩니다. D2. 따라서 S1분의 S2 하면 얘를 루트 씌우면 되죠. S1분의 S2는 루트 D1분의 D2가 되고 우리가 2도 D1, D2는 주어졌죠. 얘는 4고 얘는 2고 얘는 8입니다. 그러면 루트 1분의 4니까 2가 되고요. S1분의 S2가 2니까 S2는 2배의 S1이다. 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S2는 2배 S1을 이 식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구해야 될 것은 dx니까. dx 제곱이 얘니까 dx는 루트에 S1분의 D1의 제곱 플러스 S2분의 D2의 제곱 곱하기 S1, S2요. 따라서 dx는 루트에 S1분의 D1의 제곱 플러스 S2분의 D2의 제곱 곱하기 S1, S2인데 S2는 2배 S1 적용합니다. S2 대신에 2배의 S1 그리고 S2 대신에 2배의 S1 적용하면 뭐요?
3배 S1이죠. 3배 S1이요. 따라서 어떻게 3배 S1이 되고 S1은 약분합니다. S1 약분하니까 얼마? 3배 D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D2의 제곱하면은 D1은 2였고 D2는 8이었죠. D2는 2였고 D1은 2였고 D2는 8이니까 대입만 해주시면은 6루트 3이 됩니다. 공사 기사에 좀 어울리지 않을 만한 그런 복잡한 계산 문제인데 전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 과정을 한번 유도를 해주시고, 제일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 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거 L1 플러스 L2는 L이다. 장력 T1과 T2는 같다는 걸 갖고 한번 연습을 쭉쭉쭉 해 주시면은 어느 순간 술술 유도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5층 빌딩에 설치된 적재 중량 1000kg의 엘리베이터를 승강속도 50m/m로 운전하기 위한 평형률 0.5, 기계율 0.8이 전동기 출력을 구하시오 하는데요. 우리가 전동기 출력 P는 원래 2타분의 9.8 엘리베이터 WVK. 이때 속도가 미터 퍼 세컨일 때는 이 공식 적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P는 얼마? 분모 6.12가 들어가요. 6.12 2타분의 WVK. 이때는 뭐다? 미터 퍼 미니트. 분당 속도일 때는 이 공식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 50m/min입니다. 분당 50m요. 따라서 6.12 ET분의 WVK 아래식을 적용해 주시면 된다. 대입만 해주시면 되죠. 따라서 6.1 2타분의 WVK고 6.1 곱하기 효율 0.8, 그 다음에 W는 1kg, 1000kg이니까 1톤입니다. 1톤 곱하기 속도 50 곱하기 평형률 0.5입니다. 5.11kW인데 마지막 함정 마력으로 구하라 그랬죠. 5.11kW가 몇 마력이냐? 1마력은 0.746. 그래서 0.746으로 나눠주시면 6.85마력이 됩니다. 12번에는 6.85마력이 됩니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 1500kW의 신규 설치 시 공사계획 신고서, 지금 공사계획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공사계획 신고서 첨부 서류 5가지만 쓰시오. 단 부득이한 공사 및 원자력발전소 경우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공사계획 신고서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일단 말 그대로 공사계획. 공사계획. 그 다음에 일정, 공정이라 공정. 일정, 공정 이런 거 들어가고요. 어떤 기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사에 대해서 기본이 되는 뭐다? 설계도서 있죠. 설계도서.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 안전공사, 수전하고 전기 안전공사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전기 안전공사가 검토한 것,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살을 좀 보태면 이렇게 됩니다. 공사계획서, 공사계획 신고서에는 공사계획서, 그 다음에 공사 공정표, 일정 등이 들어간 공정표, 그 다음에 기술시방서, 그 다음에 설계도서, 그리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전 기술 검토한 전기안전공사 사전 기술 검토서 해서 공사계획 신고서 첨부 서류 5개. 여기에서 7개가 있는데요. 나머지는 좀 더 용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셔서 외우기 쉬운 5개로 꼭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업무의 수행 지침에 따른 검사 절차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빈칸을 작성하시오. 보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먼저 검사 절차가 되려면 현장 시공이 먼저 완료가 돼야 될 겁니다.
현장 시공이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현장 시공이 완료되면 1차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누가 검사하느냐? 시공관리 책임자가 점검을 합니다. 시공관리 책임자만 점검했는데 만약에 합격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감리원 현장 검사 전에 검사 요청서를 먼저 제출을 하게 되겠죠. 감리원한테 해주세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리원이 현장을 검사를 하고 감리원이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보다 검사 결과를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합격 시 재시공 보완해서 다시 시공관리 책임자 점검하고 합격하면 다음 단계 공정 착수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시공이 완료돼야 되고 완료되고 나면 시공관리 책임자가 점검하고 괜찮으면은 검사 요청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나서 감리원이 현장 검사하고 나서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그런 과정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HID 램프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HID 램프 휘도가 높은 방전 램프입니다. 고휘도 방전 램프를 HID 램프라고 HID 램프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등기구 종류를 우리가 여기서 고압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압력. 그래서 고압 수은, 고압 나트륨, 메탈 헬라이드 램프가 그러니까 HID 램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등기구 종류가 됩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형 현수회자 설치 방법이다. 그리면서 1, 2, 3, 4, 5의 명칭을 답하시오. 또 자주 나오죠. 1번이 뭐냐면 앵커 세컬이요. 지금 얘가 기역형 완철이잖아. 기역형 완철이고 얘가 우리가 앵커 부분이고 얘가 세클입니다. 앵커 세클. 그리고 앵커 세클 뒤에 오는 것이 볼 크레피스인데 지금 얘가 볼 크레비스예요. 볼 크레피스. 얘가 볼 크레피스이기 때문에 4번이 뭐냐? 볼 소켓, 크레비스 아이 이렇게. 얘가 볼 크레비스, 얘가 소켓 아이가 됩니다. 중간에는 얘는 주인공인 현수회자고 5번에는 맨 끝에 연결되는 매번 맨 끝에는 데드엔드 클램프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1번 앵커 세클, 그 다음에 2번 볼 크레비스, 4번 소켓 아이, 그리고 현수회자와 데드엔드 클램프 해서 모양이 이렇게 되니까요. 모양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은 암기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할 거라 생각합니다. 표준 품셈에서 옥내 전선 할증률은 몇 %인지 쓰시오입니다. 옥내 전선, 우리가 전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유분을 주는 거죠. 100m를 공사한다고 하면은 할증률, 공사하다가 보면 낭비되는 전선도 있고 손실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를 있게 구입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옥내 전선인데 여기서 우리가 전선과 전선관은 똑같습니다. 옥 외는 5%, 옥내는 10%, 전선관 또 옥 외는 5%, 옥내는 10%. 그리고 케이블은 전선이나 전선관의 절반입니다. 10의 절반이니까 5, 5의 절반이니까 2.5인데 반올림해서 3. 그리고 트롤리 1, 동대 동봉 3이에요. 그래서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옥내 전선 내 할증률은 10%가 됩니다. ACSR 58제곱밀리미터 전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긍장 1km의 3상 2회선의 배전 선로가 포설되어 있다. 부하 설비의 증가로 상부에 가설된 전선 ACSR 95제곱밀리미터를 교체하는 경우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입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주라고 해볼게요. 전주가 이렇게 있고 있는데 처음에 3상 2회선이요. 근데 58 여기에 58 이렇게 시설되어 있었는데 뭐냐면 상부에 가설된 58을 95로 교체하는 겁니다. 얘를 95로
교체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상부에 시설된 것만 교체한다. 그러면 다음 노임단가 배전전공 보통인부 주어졌고요. 인공산출시 소득점 이하까지 모두 계산하고 간접농부인 소득점 이하 절사하고 간접농부인은 15% 보고 계산합니다. 전선은 재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계산을 한다. 요거 재사용, 이것도 중요하죠. 재사용 안 하면 그냥 막 철거하면 되는데, 재사용하게 되면은 조심해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일반 배전전공 인공과 노임, 보통인부 인공과 노임, 그 다음에 3번 간접노무비를 계산하시오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ACSR이죠. ACSR에서 ACSR 58을 95로 바꾸는 거예요. 58을 철거, 95를 시설하는데, 일단 지금 여기서 해설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기설솔로 상부에 가설할 때는 120%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철거는 50%인데 재사용 철거한다니까 80%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100m당이에요. 100m당인데 1km를 시설하기 때문에 100분의 5해서 곱하기 1000, 즉 10을 곱하는 것을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배전전공 한번 볼게요. 배전전공은 일단 철거를 하는데, 철거 뭐요? 지금 58 이하죠. 0.44인데 100m당인데 1000m를 시설하니까 100분의 0.44 곱하기 1000입니다. 그 다음에 선은 세 가닥이죠. 3선. 그 다음에 기설설로 상부에 가설하면 상부는 작업하기가 어렵죠. 철거를 하거나 설치를 하거나 상부에 있으면 더 어렵기 때문에 곱하기 1.1을 곱해 주시고, 철거를 할 때 재사용하면 80%, 100%는 아니죠. 80%. 실제 시설하는 게 철거하는 것보다 어렵으니까 철거가 쉽긴 쉽지만 80%만 적용한다. 얘가 철거요. 그 다음에 시설합니다. 얼마? 0.64, 100분의 0.64 곱하기 1000에 3선 곱하기 우리가 상부 가설 1.2입니다. 여기 재사용 전선 아니죠. 얘는 철거고 얘는 시설이니까 시설에는 재사용 철거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35.712가 된다. 그리고 단가 얼마? 36만 1,000원입니다. 36만 1,000원 하니까 1289만 2,032원이 배전전공에 노임이 됩니다. 보통인부도 똑같아요. 얘만 적용해 주시면 돼요. 보통인부는 0.2와 0.32만 적용해 주시고 나머지는 모두 똑같습니다. 인공은 17.856인이고 노임은 251만 7,696원이 됩니다. 다음은 간접노무비예요.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 곱하기 15%라고 했죠. 그래서 직접노무비가 1,540만 9,728원이고 간접노무비는 15% 적용하라고 했으니까 231만 1,459.2원인데 소득점 이하 절 버리라 그랬죠. 그래서 231만 1,459원이 답이 됩니다. 실수만 안 하신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다음 유접점 회로를 무접점 논리 회로로 바꾸시오. 단 2입력 엔드 소자 4개, 2입력 오화 소자 2개, 닷 소자 3개만 사용해서 선의 접속을 참고해서 작성하시오 라고 합니다. 연습만 조금 해주신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죠. 일단 이렇게 보는 거죠. PB2와 F의 오화, PB2와 F, 얘는 자기유지죠. F의 오화. 그 다음에 PB3와 릴레이의 PB3와 R의 오화, PB3와 R의 오화. 이것과 PB1 낫의 AND, PB1 낫의 이것의 AND.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이것과 R의
바가 AND가 돼 있죠. R의 바가 AND. 얘도 F의 바가 AND. F의 바가 AND 해서 F와 R의 출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또 배치 잘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그려주시는데 한번 연습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시험장 가서, 그러니까 내가 알긴 아는데 너무 지저분하게 그리거나 혹시나 뭐 이를 머릿속으로 그리고만 있다가 실제 시험장 가서 잘 못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 한번 연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 같은 회로의 출력 Z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합니다. 볼게요. 지금 여기는 뭐다? A, B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A, B와 C가 AND가 돼서 NOT이 됩니다. 얘는 어떻게 해요? D와 E가 AND가 돼서 NOT.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A, B, C가 와. 그 다음에 D가 오화가 돼요. D의 바가 오화가 됩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F까지. A, B, C, 바, 오화, D, E, 바와 F가 AND가 되어서 NAND까지 되죠. NAND까지. 그러면 어떻게 A, B, C 바의 바니까 A, B, C. 오화의 바니까 AND, D의 바의 바니까 DE. AND의 바니까 오화, F의 바니까 F 바. 그래서 A, B, C, D, E, 오와 F 바. 그래서 천천히 정리해 나가시면은 어렵지 않게 그릴 수가 있고, 지금 정리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논리회로를 수식으로 간단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림 가지고, 이거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A, B, 그 다음에 A, B, C의 바 해서 하나 쓰면서 간단하게 해나가시면은 전혀 어려움 없이 시험 나왔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